주식이라는 거는 흐름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질이랑 환경이 불리하면 이기기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돈의 흐름에 역행하면 주가가 안 오릅니다. 좋은 기업이 돈의 흐름을 만날 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거는 돈의 흐름을 만나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 잘 타면은 돈을 벌기 좋은 주식이에요.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팔면은 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어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걸리면은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죠. 챗 GPT가 등장하고 제가 2월 8일에 찍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소와 구글이 모두 승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승자는 금강 뒤에서 청바지 파는 회사인 엔비디아일 거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으로 비싸게 그래픽카드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는 AI 회사는 초반에 이익을 갉아먹게 되겠죠. 그럼 초반에는 엔비디아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혼자 돈을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 것이다. 물론 그 후에는 다르게 되겠죠.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 7일에 222달러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455달러죠.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더 일찍 샀더라면 200% 수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돈의 흐름 초반에만 눈치를 채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김작가 TV 채널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AI 주식이 너무 올랐다. 이걸 놓쳤다라 생각이 들면은 아직 안 오른 IBM이라던가 인텔 같은 기업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BM과 인텔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분위기에는. 저는 남들이 관심 없는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게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관심 없는 주식을 사는 연습을 들여야지만 싸게 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냥 오른 거 사버리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나중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IBM 주가는요 3월 13일날 125달러 했었습니다. 현재 147달러죠. 17%밖에 안 올랐지만 당시 S&P 500 지수가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줬죠. 거기다가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4.5%입니다. 그 사이에 1.66달러씩 배당을 두 번이나 줬거든요. 지수가 10% 상승하는 동안 배당 포함하면은 약 20% 수익을 줬습니다. 지수 2배 초과하는 수익률을 냈죠. 지수를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생각하고 투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IBM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미래가치, 배당 수익률 대비 대중의 관심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두 번째로 인텔은 숨어있는 AI 수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에 많이 가려져 있었죠. 3월 13일 당시에 27달러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38달러니까 11달러 올랐네요. 수익률로 치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배당 컷이 됐지만 당시 수준으로 인텔이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5.4%였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매년 늘리는 회사였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든 리먼 사태가 터지든 코로나가 터지든 배당금을 계속 늘렸죠. 그런 인텔이 팻 겔싱어가 다시 돌아오고 배당금을 줄였다. 깊은 빡침을 느꼈다. 또는 그 돈까지 아껴서 영혼의 승부를 걸려고 한다. 분노에 이를 갈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저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사로 인해서 배당까지 줄이는 망신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보다 실제로 인텔은 배당금까지 줄이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파운드리, CPU, GPU 모두 준비 중이죠. 시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중국도 7나노를 만드는 판국입니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인텔이 이거를 못 해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뭐 그 당시 때야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속는 셈 치더라도 배당이 다시 돌아오면은 5.4% 배당을 주는 주식이 되는 거고, 만약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안전마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IBM을 사든 인텔을 사든 엔비디아를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됐을 거겠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IBM과 인텔은 당시에는 안전한 도박이었었습니다. IBM 이야기는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인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 몇 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AI와 관련된 질문이 중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2025년이면 GPU가 나온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엔비디아가 워낙 강력하지만 인텔이 작정하고 만드는 GPU는 어떨지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사파이어가 AI 워크로드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다, 이런 말을 그냥 과거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가 지금은 가장 큰 수혜자지만 CPU 덕분에 수혜자다. 시스템 비용과 전력 사용량 면에서 지금의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비용 절감, 전력 절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역전을 노려보는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4년이 되면은 AI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말뿐이에요. 아직 뭐 눈으로 본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18A 파운드리에 대한 선불금 받은 거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인텔에게 파운드리 선불금을 준 기업이 누구인가가 지금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18A 파운드리는 2025년까지는 그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앞당기라는 의미로 고객사가 선불금을 줬다 말을 했는데 18A 파운드리는 예정보다 앞당겨서 2024년 말로 보고 있고요. 2026년 생산분에 대해서 돈을 준 고객사는 누구일까에 대한 힌트가 이 과거에도 논의되었었던 두 고객사 중 하나라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지정학적 우려가 생긴 점도 말하면서 아직까지 고객사와 아무것도 완료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2026년, 2027년 시작 단계에서는 수익이 미세할 거다. 그 이후에 커질 거다. 이런 말을 했고 파운드리라는 마진이 적지만 패키징에서 높은 마진을 낼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가이던스를 보면은 2025년에 인텔의 PER을 14배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60배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죠. 내후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2.58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야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또 바뀌어요. 왜 돈을 줬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만큼 돈을 줬다라는 거는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가려볼 수 있거든요. 어느 회사냐에 따라 최근에 미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있고요. 이걸 줄이고자 일본, 미국, 독일에 지금 TSMC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하는 것이 공급망 안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비용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인텔을 밀어줘서라도 파운드리를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엔비디아랑 애플이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문가들에 따라서 퀄컴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인텔이 어려운 상황에 넉넉한 자금을 미리 대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최근에 현금도 넘쳐야 되고 주문도 넘쳐야 되는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이 TSMC보다는 저렴하게 계약을 했을 거니까 18A가 성공적으로 생산된다면 더 높은 마진을 낼 수가 있겠죠. 인텔에게 거금을 줬다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은 인텔이 하고 있는 이 18A 공정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TSMC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지금 빨간색이 TSMC고 파란색이 삼성전자인데 그 점유율을 인텔이 치고 들어올 거니까요. 퀄컴은 과거에 인텔의 20A 고객으로 발표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일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애플이 인텔을 지원했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면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기술 보안 때문에 삼성과 인텔을 파운드리로 두는 걸 꺼려합니다. TSMC를 쓰는 이유죠.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TSMC는 대만,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인텔은 미국 기업이죠. 미국 밖으로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연방 정부가 어느 정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수익 성장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AI로 인해서 TSMC의 주문이 지금 밀려들었잖아요. 가격 협상에서 애플이 불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SMC의 가장 많은 쿼터를 차지하는 게 애플인데 비용을 조금만 낮춰도 마진이 상승하겠죠. 반대로 TSMC 입장에서는 조금만 비싸게 받아도 마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인텔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주면서 비용을 낮추고 TSMC랑 가격 협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비싸게 받을 거면 나 이 정도 물량을 인텔에게 줄 거야. 협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인텔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텔의 사업 계획이 제대로만 이뤄지면은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은 재미있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으로부터 파운드리 지원금 수십조를 받았고요. 유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CPU, GPU, 파운드리에다가 자회사 모빌아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죠. 반도체, AI, 자율주행 전망 있는 사업만 지금 골라하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 배당 수익률 5.4%는 안전마진이라는 거죠. 파운드리가 다 완공되고 현금 흐름이 이전으로 돌아오면은 배당도 과거 수준으로는 돌아올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겠죠. 물론 PC와 서버에서 지금은 고전하고 있지만 인생도 그렇듯이 기업도 언제나 전성기만 있을 수는 없어요. 슬럼프도 오고 위기도 오고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노력하고 기술 개발해서 다시 전성기 오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기술주의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력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주가가 저렴해지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볼 때 현재가 아니라 미래 준비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미래는 또 불안정한 거잖아요. 안전마진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마진이 담보되면서
있어 미래 기술도 뛰어나다. 그럼 이런 기업은 매력적인 기술주가 되겠죠. 좋은 주식은요, 싼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은 입방아에 보통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 관심에 없다가 이제 남들의 관심을 잔뜩 받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